발생 사흘 만에 괴물처럼 발달한 태풍 위투가 사이판을 강타하면서 현지 피해가 막심합니다. 특히 우리 관광객 1,800여 명이 발이 묶인 채 이 시각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는데요. 잠시 후 현지의 우리 관광객 연결해서 지금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관광천국 사이판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정부의 대처는 어땠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큰 고목들도 뿌리채 뽑힐 정도니까 그 위력이 진짜 엄청났던 것 같거든요. 제일 저희도 열이 받는 게 영사관에서나 이런 문자도 한 통 안 와서 항공사 쪽에다가 전화를 해보라는 말만 하고. 사이판에 1,700명이 발이 묶여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숫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1,900명 아닙니까? 그 한 달간 그 공항 폐쇄 문자를 받고 나서 그 영사관 콜센터로 전화를 해봤더니 인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지금 장관님처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네, 이 문제 노영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사이판이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는데 현지 교민 피해 상황은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우리 그 관광객이 몇 명이나 가 있는지조차도 사실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얘기인데요. 1,700명 정도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고 뭐 1,900명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좀 확인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 교민들 같은 경우에 뭐 특별히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뭐 경사항자가 1명 정도 있는 것으로 또 한 4가구 정도가 조금 파손된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현지 교민과 그다음에 관광객들 간의 뭐 카톡방 같은 거를 단체로 열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은 지금 뭐 베란다가 통째로 날아가고 세탁기가 막 내 눈앞으로 날아오고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상황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 기름 같은 것도 그러니까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고 주유소는 다 문을 닫았고 뭐 일부 연곳에서는 2리터 이상은 팔지 않는다는 식으로 좀 제한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사실 지금 교민들이나 특히 그 여행객들 같은 경우는 초동 대응이 좀 부실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 특히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사이판에 1,700명이 발이 묶여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숫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국장한테 받은 보고로선 그렇습니다. 1,900명 아닙니까? 숫자가 1,700명하고 1,900명이면 200명이면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 정확히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 숫자는 좀 유동적이지만은 제가 가장 최근에 1,900명으로 본연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발이 묶여 있는 그 사이판에 여행 중인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그 대응, 특히 우리 외교부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어요. 그 영사관의 소극적 대응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현지 대응에 있어서 그 영사관이 제대로 이 상황을 지금 장관님처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숫자도 1,900명인지 1,700명인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그 티웨이라는 항공사로부터 그 한 달간 그 공항 폐쇄 문자를 받고 나서 그 영사관 콜센터로 전화를 해봤더니 인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제대로. 네, 일단 뭐 숫자는 이 시각 현재로서는 저희는 1,800여 명으로 지금 기준을 잡고 이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외교부 입장에서는 유기적으로 현장 상황에 대응하지 못했다.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당국까지 좀 더 발빠르게 서로 소통이 안 됐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사관의 전화 연결도 잘 안 될 뿐더러 이제 어렵게 연결을 한다 하더라도 영사관에서는 피해 상황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여행사에게 알아보라라는 식으로 좀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재 오늘 밤 10시 29분을 기준으로 해서 외교부는 사이판에 위기 경보를 지금 내렸는데 심각 단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렸습니다. 이 심각 단계의 외교부의 발령은 뭐냐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거나
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내려지는 그런 주의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일단은 외교부에서는 상황 자체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대사관하고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 같은 곳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관련된 정보를 올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해외 네. 안전 여행인가요? 네,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 그리고 예. 이제 대사관에 있는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수시로 확인을 하시면서 상황을 좀 판단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런 대응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관광객들의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기 가 있는 분들 얘기로는 문자 한 통 없었다라고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이 사실 있었었는데 또 영사관이나 뭐 이쪽 외교부 쪽에서 얘기는 2번 정도 문자를 보내도록 통지가 돼 있었었고 실제 문자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확인을 해보았더니 네. 이제 통신 상태가 사실은 이제 좋지가 않고 또 하나 유심칩 같은 것들을 변경하게 되면 제대로 문자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다. 예.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외국을 가게 되면 문자가 자동으로 계속해서 오지 않습니까? 뭐 영사관은 몇 번이고 뭐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근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사실 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영사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들여다보면은 영사관 쪽에서도 갑작스러운 대응, 그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이제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중간 과정 중에서 뭔가 좀 착오가 있어서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현지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좀 긴급하게 현지에 지금 고립돼 있는 관광객 한 분을 연결했습니다. 지금 바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선희 선생님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보세요? 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선희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이선희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전화 연결을 또 하다 보니까 약간 통화감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요. 저희가 좀 차분히 여쭤볼게요. 네, 예. 일단 지금 안전한 곳에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예. 통화 음질 살짝 고르진 않은데. 네. 자, 안전한 곳에 계시면 현재까지 지금 그곳 시간이 지금 자정 가까이 되고 있나요? 네, 여기는 예. 네, 다시 한번 현재- 연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네. 저희가 일단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연결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조금 더 고른 음질의 전화 연결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현지 상황을 바로 저희가 연결해서 전해드리다 보니까 연결이 다소 고르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뭐 이런 경우에서는 지금 당장 내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다라는 예상을 하고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가장 먼저 좀 대응할 때 뭘 좀 생각을 떠올리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여행사에서는 사실은 우리 일반 뭐 관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현지 사정을 잘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뭐 기후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우리들이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여행사라던가 뭐 영사관이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항상 뭐 어떤 시기에 태풍이 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원래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식의 뭐 태풍이나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혹시 인지해놓고도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제대로 이런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에게 하지 않았는지 이것들이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전혀 아무런 고지 없이 마지막 항공을 뭐 비행기를 탈 수 있게끔 해놓고 갑자기 내리자마자 더 끊겼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고가 일어난 거는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그렇죠. 일단은 그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가급적이 멀리 떨어지면서 단체 행동을 좀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통신 같은 것들이 지금도 우리 전화 연결해서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통신이 연결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연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항상 뭐 영사관 연락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쪽에 이제 귀를 좀 약간 쫑긋 세우고 그런 상황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해주신 부분 외에도 고립된 관광객들이 가장 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영사관 쪽의 대처 방식입니다. 어떤 목소리 내고 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사관 쪽에서는 전혀 연락 받은 거는 없고요. 저희가 한번 뭐 다급한 마음에 연락을 한번 해봤었는데 예. 그 영사관 쪽에서는 지금 답변 온 거는 그 항공사나 이런 그 뭐 여행사 쪽으로 한번 전화를 해보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다라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아하, 참 답답한 상황이실 것 같은데
전화는 받던가요? 전화를 하면? 네네네, 전화는 받았습니다. 예, 뭐 현지 직원들이 그 외교 당국 직원들이 영사관 직원들이 현지에 와보거나 이런 건 목격하신 건 없으신 거고요. 예, 전혀 없었습니다. 네, 영사관 직원이 현지에 나오거나 한 건 전혀 없었다. 왜 현지 영사관 측은 어떤 대처도 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이제 인원이 그렇게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쪽도 사실 태풍 때문에 피해를 좀 입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 2조 2항에 보게 되면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런 그런 보호 의무 때문에 영사관도 두는 것이고 뭐 나머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이런 식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전혀 저렇게 대처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국가가 재외 국민을 보호할 만한 그런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대응 체계는 신속 대응팀 4명하고 괌 하간야 출장수장 등 그 공간 직원 2명을 파견을 해서 실질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그 태풍 위투가 들어가서 좀 초토화시킨 상황인데도 여기에 오히려 지금 현재 지진하고 화재가 또 지금 발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판 인근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하고 화재도 어허. 있다는데 이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현지 연결해서 고립되어 있는 관광객의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연결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기간 시설에 대한 영향도 이 부분을 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이선희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네, 이선희 선생님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예, 아직도 많이 끊기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현재 통신 상황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예. 고립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 상태도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가까스로 연결을 했던 이유는 현지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현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연결한 건데요. 아무래도 태풍, 지금 기간 시설이 많이 좀 파손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전화 연결은 여의치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전신주가 지금 800개 정도가 쓰러졌다고 하고 변압기도 전부 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통신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번의 시도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현지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는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참 불안하고 또 고립이 돼서 통신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경황이 없으실지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쪼록 저희도 빨리 공항이 재가동이 돼서 안전하게 좀 돌아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외교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질타가 나오고 나선 대처역을 내놓았는데 군 수송기를 파견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27일 새벽 3시 30분에 김해에서 출발하는 군수송기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사이판 그 공항은 폐쇄됐지만 군 항공기에 대해서는 주간에는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이착륙을 허락해 놨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우리가 지금 보내려고 하는 저 C130 편은 최대 90명을 탑승할 수 있는 것인데 괌하고 사이판을 오가는 이제 거리가 220km 정도라고 해요. 예. 그리고 비행기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교부에서는 고령자, 임산부 그리고 뭐 유아나 환자 등을 우선해서 이송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90명씩 이송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1,800명 혹은 1,900명 정도의 그런 관광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2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주간에만 또 지금 이착륙이 허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하루 만에 저게 과연 전부 다 가능할지. 일단 그러니까 우리 군수송기가 사이판으로 가서 사람들을 싣고 괌으로 가고요. 네. 또 괌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국적기를 이용해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예. 있는데 지금 그게 한 낮에 주간에 이게 전부 다 가능할지 이게 조금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방법도 여정도 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군 수송기를 파견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또 찬반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괌에 혹은 사이판에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 게시가 이제 올라오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놀러 가라고 했느냐, 왜 우리들을 보고 이런 거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본인들의 그러니까 이 본국의 그런 국민들이 외국에 있으면 사실 예. 그분들이 뭐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일단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놀러간 국민들도 우리 국민이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한국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지금 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임산부들도 사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아기를 동반하고 그 사이판에 가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갑작스럽게 대처하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뭐 비난하는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또 비난이라고 하는 게 이분들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비난할 수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국민이 무사히 귀국하는 쪽으로 먼저 좀 생각들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좀 피해를 입은 관광객들은 법적으로 좀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이게 각 여행사별 계약에 따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갔다 와서 뭐 여행자 약관 등에 따라서 어떤 법적인 조치들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한국소비자원에서 이제 내놓은 얘기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놓은 고시 같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예측할 수 있었던 뭐 그런 천재지변 같은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사나 항공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떤 뭐 보상을 해줘야 될 그런 규정 같은 건 없다. 또 사실은 여행사나 항공사나 숙박업소들도 사실 이것 때문에 본인들도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법적으로 그들을 책임져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행사들에서는 뭐 1박 정도는 본인들이 그 숙박비를 제공하겠다라고 하고요. 예. 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1박만 지원하겠다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아예 본인들 편으로 그 여행 가신 모든 분들에게 대해서는 돌아오는 날까지 모든 숙박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법적인 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서 뭔가를 좀 도와주겠다라고 한 얘기인데요. 예. 지금 문제는 그게 뭐가 문제냐면 공정위에 나와 있는 고시 중에 국외 여행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기준에 의해서 뭐 기후 변화나 천재지변 같은 것 등으로 인해서 그 여행이나 이런 게 취소됐을 때 손해배상 같은 걸 받으려고 한다면 실제 공식적으로 여기가 지금 재해 지역이고 이것이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거를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이판의 태풍과 같은 경우에는 심각 단계에 지금 주의보가 이미 발령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그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조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체류를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비용을 다 뭐 보장해 준다거나 이렇게 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세한 어떤 규정의 문제도 살펴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 주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